예, 안녕하세요. 그 거의 마지막 세션으로 가고 있으면 보통 제가 할 일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좋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건데요. 아직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가니까 제가 드릴 부분은 그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이브리드라고 쓴 그 이유는 그 이제는 모니터링이 뭐 기존에는 그 기존 데이터 센터는 뭐 서버, 스토리지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VM도 들어오고 컨테이너도 들어오고 네트워크도 가상화가 되면서 복잡해지고 굉장히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리소스들이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종류들이 늘어 나가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희가 20분이 주어져 있어서 기술적으로 아주 뭐 딥다이브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알아보고 싶을 때 컨택 포인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보통 모니터링은 뭐 다들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저희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다양한 리소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전보다 더 많은 종류의 리소스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다양한 리소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야 되는 다양한 시스템, 특히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그 VM뿐만 아니라 VM을 구성하는 오픈스택이라는 서비스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되면 일관된 방법으로 어떻게 일관된 포맷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고 일단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 이런 수집한 데이터를 요즘에는 그 데이터를 가져가고자 하는 그 클라이언트가 하나로 끝나진 않죠. 다양한 관제 툴, 모니터링 툴, 분석 툴, 아카이브 툴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전달을 할 것이며 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나 액션을 뽑아낼 수 있을까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갖고 있는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진짜 다양한 기술들과 아키텍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리소스들, 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스위치 라우터, 심지어 VM, 뭐 로드 밸런서, 심지어는 공조기 앞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데이터 센터의 각종 리소스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리소스들을 실제로 매징하는 이제 각종 서비스나 오픈스택 같은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다양한 그 소스로부터 저희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우선은 저희는 해임달이라는 프로젝트 명을 가진 그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오픈스택의 모나스카라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 관제, 운영, 분석, 저장, 그다음에 뭐 그 다양하게 요구하는 서드 파티나 레가시 툴들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관제하고 운영은 저희 쪽에서는 트로스라고 불리는 이제 이광 원장님께서 소개를 잠깐 해주셨지만 트로스라는 불리는 툴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느 저장되기 위해서는 트로이라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서 데모를 보셨다면 실제 그 트로이에 대한 데모를 보셨을 텐데요. 그다음에 실제로 네트워크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3DV 저희 그 가장 큰 TV에서 돌고 있던 그 스타크래프트 비슷하게 생긴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3DV 툴을 하고 서비스 포탈 이런 포탈들이 요구되는 데이터의 종류는 각각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뒤로 갔군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그 저희가 또 클라우드에서는 오픈스택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오픈스택의 모니터링 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사례를 좀 보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에도 사실 모니터링을 그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단일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 기존의 그 텔레메트리라고 해서 미터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모니터링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는 실리오미터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나스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모나스카라는 프로젝트는 오픈스택의 이제 공식 프로젝트로 되어 있고 HP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으로서 오픈스택의 프로젝트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모나스카를 잠깐 특징을 보시면 그 모나스카 에이전트라는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에이전트가 존재를 하고요. 이 에이전트는 오픈스택에 있는 각종 컴포넌트하고 오픈스택의 호스트 그리고 가는 오픈스택 VM에서 모니터링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그 API를 통해서 카프카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로그 같은 경우도 로그 API를 통해서 카프카로 넣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카프카 큐로 이런 데이터들을 일정 포맷으로 맞춰서 API를 통해서 수집을 하면 수집된 요 카프카 큐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그 모나스카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알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알람을 발생시킨다든지 로그를 프로세싱 한다든지 노티피케이션을 한다든지 데이터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이벤트 프로세싱을 하는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카프카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나스카에서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나스카가 가지는 특징은 사실은 그 이런 API들을 가지는 게 특징이 있는데요. 그 에이전트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쏘기 때문에 물론 모니터링 데이터가 과연 그 API, RESTful API라는 거를 통해서 과연 그 데이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겠냐라는 질문을 항상 나오긴 하는데요. 그 우선 API를 통해서 넣게 되면서 장점은 우선 인증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어카운트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시큐리티와 관리가 확실히 되고요. 그 다음에 API를 통해서 넣으면서 자동적으로 오픈스택이 갖고 있는 테넌트나 도메인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소팅하는 데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API 엔드포인트를 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데이터가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폐쇄망, 그러니까 인터널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이 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용도에 맞춰서 API 엔드포인트만 위치를 해주게 되면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도 이제 그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API 쪽 특징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확장을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스택에서는 이제 모나스카가 들어와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라파나나 키바나라는 UI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나스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나스카의 기본적인 시스템 중에서 특히 그 카프카로 어떤 표준된 포맷으로 데이터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그 사용을 하고자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모나스카 프로젝트를 최대한 따라가면서 그 저희가 변경하는 부분을 업스트림으로 가져가는 걸 디폴트로 하되 이런 에이전트들을 관리하긴 관리 기능을 가진 그 서버를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트로이나 트로스하고 이런 모나스카라는 프로젝트를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모나스카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스템이 저희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떤 표준 프레임워크가 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여기서 저희가 컨트리뷰션 하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우선 그 모든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마찬가지로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가져다 직접 사용을 하고 상용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각종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뭐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버그를 잡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시스템이 실제 그 워크로드가 딱 닥쳤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는 어떤지 이런 각종 테스트가 필요한데 이런 테스트들을 좀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결과들이 정리가 되면 뭐 당연히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테스트 결과를 좀 공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화라고 해서 어떤 모나스카 시스템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구축한다든지 에이전트들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에이전트의 컨피그레이션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자동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역시 가능한 부분 내에서는 최대한 그 컨트리뷰션 해가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기능 추가, 특히 모나스카 에이전트가 현재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아주 그 큰 규모, 큰 그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 중에서
플러그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러그인이 없는 부분은 그 플러그인을 추가로 개발해서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형태로 갈 거고요. 그런 플러그인은 당연히 모나스카 업스트림 프로젝트에 직접 컨트리뷰션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최대한 API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같은 걸 최대한 진행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직접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곧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그 수요일 자정에 모나스카 프로젝트 IRC 미팅에 오시면 제 이름을 항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모나스카를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보실 때 저희가 직접 필요로 하는 걸 수집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기준으로 보시면 우선 그 트로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그 스플렁크와 같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런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알람을 발생시킨다든지 그런 형태로 쓸 수 있는 스플렁크와 같은 툴, 그런 툴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툴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나스카를 통해서 카프카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트로이라는 이제 그 솔루션이 컨슘을 해서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그 알람을 발생한다든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그 어노멀리 디텍션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어노멀리를 디텍션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트로이라는 모니터링 분석 툴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그 UI도 같이 이제 만들어가고 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웹사이트 어떻게 봐요? 예, 여기 트로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툴이고요. 뭐 대시보드 기능하고 이제 여기 와이어리스 네트워크가 좀 느리긴 한데, 예, 이런 그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대시보드 형태로 대시보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알람을 보게 되시면 어떤 그 발생한 알람에 대해서 그래프야 나와라. 예, 요 알람 발생한 알람과 관련된 로그나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그 찾아가서 표시해주는 이런 알람에 대한 분석 기능, 이런 기능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트로이라는 툴을 개발을 하고 사내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모나스카를 기준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보통 모니터링 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나 스토리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로 다루었는데 네트워크 쪽도 사실은 그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그 네트워크는 진짜 각종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진짜 다양한 형태의 이런 분석 툴들이 존재를 해왔는데요. 저희는 SDV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터링이나 이제 데이터의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SDV라는 플랫폼을 공통적으로 가져가면서 그 어떤 그 효율적이고 굉장히 통합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집된 그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들은 3DV나 그다음에 트로스 각종 운영 컨트롤을 위한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이나 실제로 SDN 기반 컨트롤러 하고 연동이 돼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컨트롤 플러스 모니터링을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사용례를 보시면 그 3DV, 그러니까 SDV나 3DV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인데요. 이런 네트워크나 플로우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 SDV 모듈이 돼 있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분석 툴한테 제공하는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 저희가 SDN 기반의 그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을 때 실제로 이런 패브릭 쪽에서 나오는 그 플로우 데이터나 네트워크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거꾸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컨트롤까지 할 수 있는 액션까지 취할 수 있는 형태로 SDV하고 SDN 컨트롤러 그다음에 3DV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DV는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에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고 이런 네트워크 플로우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어떤 장애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핀포인트를 하고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보고 추가적으로
SDN을 통해서 컨트롤까지 할 수 있는 액션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3DV라는 그 툴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밖에 나가면 이제 데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트로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세션 끝나고 나서 여기 백강호 매니저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SDV하고 3DV는 이천영 매니저님 계십니다. 한테 여쭤보시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트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고 있는 전체 운영 그 관제 플랫폼이고요. 데이터 센터 운영 자동화를 위한 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와 VM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등록 관리, 그다음에 실제로 OS나 소프트웨어 프로비저닝, 자동 프로비저닝 이런 리소스에 대한 대시보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알람이나 전체적인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통합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모든 그 오퍼레이션 잡들을 자동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에서 당연히 그 어떤 필요로 되는 데이터를 필요할 때는 모나스틱하나 SDV와 연동돼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트로이와는 어떤 그 액션을 취하기에는 액션 트리거를 위해서 트로이가 그런 모니터링이나 액션 트리거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3DV도 어떤 그 3DV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필요한 액션을 트리거를 해주면 이런 트리거된 액션을 실제로 운영자들은 이런 통합된 운영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 모니터링하고 관련돼서 전체적인 툴체인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을 시켜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모니터링 툴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한 설명들은 하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툴들이 있고 툴들을 어떻게 쓰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우가 아니라 이제 맞죠? 무엇을 모니터링하고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면 무엇을 봐야지 그걸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왜 봐야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툴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양한 단연간의 경험이나 어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값들을 보지 않고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값들이고요. 물론 저희가 트로이나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요즘 머신러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자동화하고자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거는 굉장히 경험상의 그 널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쉽게 서로 공유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리티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특히 오픈스택에 대한 거는 오픈스택을 오퍼레이션 운영하기 위해서 도대체 오픈스택의 장애 포인트가 어디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지는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잘 하고 있다면 그런 정보를 잘 오픈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 이런 오픈스택의 그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널리지를 좀 공유를 하고, 뭐 오프라인에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좀 워킹 그룹 같은 것들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가버렸지만 아까 발표하신 앤드류 그 카카오에는 필참자로 되어 있고, 그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그 오픈스택 그 한국 커뮤니티 그 차원에서 이런 워킹 그룹들을 좀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제 그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일단 여기 두 개가 있어서 이걸 먼저 질문하고 현장에서도 질문을 하나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모나스카 기능이 실로미터와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그 스케일링 하는 모니터링이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차원에서 실리오미터보다는 모나스카 쪽을 더 만들게 됐고요. 과금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제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고 있었다면 실리오미터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금 정책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미터링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사내에 적용하는 클라우드에서는 과금 정책이 아직까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어떤 할당량, VM에 할당되는 리소스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과금을 해결할 수 있어서 아직은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저희는 어떤 복잡한 과금에 대한 처리보다는 우선 그 모니터링에 집중을 하는 게 더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모나스카를 더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에 것과 같이 대답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현장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러분들 6시 전에 모두 마치고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석 매니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